이제 해설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전체적인 총평할 때 이야기한 대로 오늘과 내일은 사실 오늘은 해설 강의 좀 접어놓고 내일 보세요. 내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푹 쉬시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왜냐면 난이도가 이렇게 좀 쉽게 나오거나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버리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서울시 지방직까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우리 심화이론 고전 시가편에 그대로 있죠. 구직합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써먹겠다. 됐죠? 거부가 부른다. 호명을 하죠, 호명. 됐습니까? 머리를 내놓아라. 요구합니다. 됐습니까? 내놓지 않으면 조건이네. 그지?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거부가 하면서 주의를 한개한 뒤에 머리를 내놓아라. 요구 조건이 머리죠. 우두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번작이 끼게 하라. 됐습니까? 번작이 끼게 하라. 구워서 먹겠다. 위협합니다. 답은 3번이 옳습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 갑시다.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인데 정의성의 전문 강의 삽을 씻고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삶의 슬픔입니다.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삶의 슬픔. 이게 나오면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는 게 농무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는 것이 물뿐이래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최소한 화자는 지금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고 있는 사람이고 슬픈 사람입니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쭈그리 앉아서 담배는 한 대 피우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담배는 한 대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나의 생애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이야. 평생 노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물고 저물었어. 색강바닥 썩은 물에도 됐습니까? 달이 뜨는구나. 우리는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가난한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맞죠? 부정으로 끝이 냅니다. 부정으로 끝을 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지는 강변에 나와서 삽을 씻는다. 오케이. 화자는 강물의 슬픔을 펴다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어두워서. 맞고,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평생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바로 탈락이죠.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4번 문제는 화자의 정서나 화자의 처지나 행위와는 거의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에 4번처럼 답이 되려면 화자가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게 답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4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3번,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본래 이 전체적인 흐름은 알죠? 본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감추어져 있어도 알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 숨어 있더라도 항상 발탁이 된다고. 됐습니까? 낭중지추다. 그죠? 낭중지추. 됐습니까? 낭중지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5월 동주, 적과의 동침이고, 3번은 마이동풍, 건성으로 듣는 거고, 4번에 건묵작, 그죠? 먹을 가까이 하면 어둡게 된다. 맞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쁘게 된다라는 말이죠. 낭중지추. 됐습니까? 노출이 자주 됐던 한자성어라서 조금만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틀리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4번 갑시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 이번에 문학작품이 전부 다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직은 계속 수능화되다 보니까 추론하는 내용을 아주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포가는 길, 우리가 기본반에서도 늘 배웠던 작품입니다. 심화이론반에서.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거쳤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입니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분간할 수 없었다. 눈은 부정이네, 그죠?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졌다. 눈 때문에 백화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았다. 영다리가 달려들어서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여자가 백화니까 여자가 남자 등에 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영다리의 등에 피면서 말했다. 백화는. 그죠? 무겁죠? 무겁지 사실. 그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무겁지 않았네. 그죠?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 지가 사랑했던 여자 옥자가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3사람쯤 없겠어? 대기 건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백화는 처음에 영다리의 등에 업히기를 처음에 싫어했었죠. 그렇지만 뒤에 영다리의 등에 업힌 이후에는 농담도 하잖아. 그죠?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영다리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답은 바로 2번이잖아. 영다리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생각하는 계기가 뭐지? 백화를 업고 백화가 어린아이처럼 가벼워서 가볍게 느껴지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대전에서의 옥자를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다리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되고 있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신음하는 계기. 결국 4번에서 오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4번이 틀린 이유는 결국은 4번이 답이 맞는 이유는 눈 덮인 길의 고랑에서 결국 백화가 다리를 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5번. 다음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해커스 기본 어법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고장난 시계를 고치다, 수리하다, 부엌을 입식으로 개량하다, 좋게 바꾸는 거죠. 상호를 우리말로 고치다, 개명하다.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개선하는 거죠. 그죠? 법을 개정하다. 여기서는 개정이 좋겠네, 개정하다. 됐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가 올해 당락을 좌우할 듯 합니다.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항상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쫄지 말고 문맥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최일남의 노새 2마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이니까 최소한 부정적인 의미라고. 부정적인.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좀 힌트를 얻어야 되죠. 여간 부정과 호응해야 돼. 답은 1번입니다. 몹시 짓궂게 놀다 이런 말이죠. 2번은 답이 안 되고. 됐습니까? 2번은 일단 답이 배제해야 되죠. 시원스럽다. 여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부정과 호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희망스럽다. 몹시 짓궂은데가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강행권이 아닌 강행군이죠. 강행군. 오타가 나왔네. 그죠? 귀엽게. 강행군. 강행군은 행군을 강하게 한다. 타자가 아주 강하죠. 강타자. 염기성이 강할 때. 답은 2번. 강기침은 마른 기침이죠. 이런 거 있잖아. 마른 기침을 할 때. 우리 고유의 접두사입니다. 됐죠? 강기침. 답은 2번이 되시겠습니다. 8번 갑시다. 밑줄 친 말에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라이브 특강할 때 선생님이 불규칙 활용 얘기했거든요. 이거. 불규칙 활용 얘기. 물을 갈다, 가니, 리얼 탈락. 그죠? 기본형이 붓다죠, 붓다. 라면이 불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D가 불규칙.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라이브 특강에서 디귿 불규칙의 대표적인 게 붓다와 눕다가 있다. 이거까지도 편집이 되어 있다. 아마 우리 라이브 특강이 있을 겁니다. 이러다, 일러 바치다, 러 불규칙. 그죠? 러 불규칙. 됐습니까? 들러다. 됐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9번으로 이어서 가십시다. 다음,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이 문제도 좀 수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선생님 아까 전에 고전소설의 두 문제, 그죠? 유충열전하고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시 1일만 얘기했지만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이 작품도 변별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다음,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계속 추론을 해내야 됩니다. 추론을.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건 혹은 반에 반건 사러 가는 푸주간에 있었다. 어머니는 돈을 돌려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엄마가 맨날 나한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야,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 라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엄마의 요구사항이죠. 푸주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 걸리는 듯 염은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장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친 수염을 기른 호랍이 중국인이 고개를 팔았다. 이런 것들은 다 외양을 묘사하는 거지.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도듬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은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꼬맹이가 오자마자 돈 내면서 바로 애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저씨가. 그죠? 근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벽에 매단 가죽건에 칼을 문질러 나를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이해 안 되잖아. 꼬맹이가 와가지고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에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세웠다. 나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어린이죠. 고기를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하하오 이렇게 좀 하하오.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틀도 주고 가죽도 주지. 오정희의 중국인 그리도 어린 시절에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1번 다음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죠. 됐습니까?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나는 엄마가 애라고 적게 주냐? 이거 하나. 두 번째 뭐라고? 살고기로 주세요 이거.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엄마의 태도. 주의를 자꾸 주었죠.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답은 아마 3번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 배경 나와 있지 않고 공간적 배경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장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는 정확히 있다. 됐습니까? 나의 말에 대해서 푸주간의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처음에는 뭐 뚱하게 있다가 나중에 꾸룩꾸룩 웃었다. 됐습니까? 답은 3번이 좋습니다. 넘어가십시다. 10번 다음 중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랬습니다. 간만에 비문학이 나왔습니다. 비문학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 잘 보면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계속 역시 첫 번째 문단과 상관없이 두 번째 문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고 생각은 큰 그릇이다.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하면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코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만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능한 말로 바꿔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참 그걸 괜찮다. 결론적으로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바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바로 답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말은 동생이고 생각은 형이다. 됐습니까?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다. 말과 생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답은 4번이 좋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십시다. 11번 가십시다.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다와 나비입니다. 이것도 우리
문학 시간에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다. 흰나비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청무밭인가에서 뭐를? 바다를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지쳐 돌아온다. 부정.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아, 부정입니다. 본래 나비가 바다로 내려갔죠. 바다로 내려갔는데 바다를 뭘로 알고? 청무밭인 줄 알고. 근데 가서 어떻게 됐지? 날개가 쩔어서 지쳐 돌아온다. 서글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번. 3월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 맞네. 그죠? 새파랗다.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 답은 2번이 당연히 돼야죠.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를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나비를 가엾게 생각하는 거지. 공주처럼 지쳐 돌아온다. 나비가 바다를 청무밭인 줄 알고 좋게 알고 내려갔는데 내려가 본 바다는 새로운 세계는 그렇게 멋진 세계가 아니더라고. 아주 바람 불고 파도 치고. 그죠? 거기서 지쳐 돌아왔다. 답은 2번이 되고 3번은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서 바다를 청무밭인 줄 알았잖아. 색깔이 비슷하니까. 4번의 청무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습니다. 됐죠? 청무밭은 꽃이 피어야 되니까 나비가 가고 싶은 곳이 맞는데 바다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2번. 이 12번이 선생님 아까 총평할 때 얘기했듯이 이번 시험에 키를 많이 쥐고 있는 작품입니다. 됐죠?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리얼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때는 항상 앞뒤 문맥도 잘 봐야 됩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1일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우리가 세태소설이랍니다. 세태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냅니다. 비판의식을.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 있습니다. 개찰구 앞에 2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여러분, 이 개찰구만 보면 뒤에, 여러분, 볼까요?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 선생님은 처음에 1번을 먼저 풀자마자 의심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봐요. 이 개찰구만 봐가지고는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없는데 개찰구 앞에 항상 문맥을 봐야 됩니다. 낡은 파자마에 못이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9번은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됐죠.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이 시대의 무직자들이더란 말이야. 이 시대의 무직자들. 그래서 여러분 세태의 단면. 오늘 전부 다 개찰구 앞에 이 시대의 무직자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인 배경이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거의 다 금강브로크에 틀림없었다. 이번에 밑줄 쳐놨습니다. 금강브로크들. 됐습니까? 9번은 새삼스레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근데 여러분 금강브로커들은 거의 다 이 시대의 무직자들이야. 무직자들.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한번 볼까? 니은, 금강브로커들,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의 대상이 된다. 바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예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서술자가 금강브로커들 어디든지 이런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막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비판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황금강 시대. 돈만 아는 시대죠. 황금.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거운 한섭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 맞네, 그지? 황금강 시대. 똑같잖아요. 황금강 시대. 됐습니까? 니은과 디귿 중에 한 놈은 반드시 틀려야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
리얼로 가볼까요? 리얼. 쭉쭉 가다가 황금왕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쉽게 말하면 막 개나 소나 다 투기하더란 말이에요. 투기. 황금강 시대. 구본은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버세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했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본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강렬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었다. 시대 자체가 뭐라고? 금강렬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제 후반부로 가십시다. 13번. 13번도 이번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충열전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슨 말까? 별기가 아니고 아마 빌기였던 것 같은데? 다 빌었단 말이야. 단상에 오색구름이 사면에 옹이하고 산중에 백발신령이 일제히 하강해서 정결케 지은 재물 모두 다 함양한다. 뭔가 분위기가 신령한 분위기네. 그죠? 뭔가 분위기가 신령한 분위기입니다. 뭔가 길조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됐죠? 길조가 여차하니 또 거기다 또 길조란 말도 있네. 그죠? 길조가 여차하니 귀자가 없을 소냐. 귀자, 귀한 아들이 없을 소냐 이 말은 아마 아들이 생기기를 비는 것 같습니다. 유충렬이 엄마가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빌기를 기도를 엄청나게 그죠? 양끝한 뒤에 꿈을 얻었어. 천상으로서 오운이 영롱하고 이런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갑자기 어떤 신선이 청룡을 타고 내려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부인이 꿈을 꾼 상 맞죠? 꿈속에서 다시 꿈속에서 하루는 꿈을 얻으니 꿈속에서 청룡을 타고 내려와서 말하되 됐나요?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선관인데 익성이 무도한 고로 상제께 아래되 익성을 취지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쉽게 말하면 내가 신선인데 내가 익성이가 아주 무도한 인간이라서 얘를 상제께 알려가지고 제 귀양을 보냈는데 익성이 이걸로 합심을 해가지고 배옥루 잔치시에 익성과 대전한 후에 내가 익성이가 이제 나한테 앙심을 품고 덤벼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큰 싸움을 벌인 후에 상제전에 득자하여 인간의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보니까 이 성관이 귀양 내려온 이유가 뭐야? 성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된 계기는 결국 익성이하고 싸우다가 상제한테 죄를 득죄했다. 됐습니까? 답은 4번이네. 자연스럽게. 한번 볼까? 보십시다.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댁으로 지시하기로 와서오니 부인은 애율하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온간에 방송하며 맞죠? 석방을 하며 막 구름을 5개 구름을 막 이렇게 풀어내더란 말이야. 1호 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라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했다. 이랬습니다. 되나요? 다시 답이 4번인 이유가 있네. 풍진 중에 속세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었다고. 부인 품에.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세계로 복귀할 것이 아니고 아마 속세로 풍진에 속세에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됐습니까? 남악산 신령이 그래서 이제 그 신령이 누구가 된단 말이야? 아들 유충렬이가 돼서 유충렬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면 1호 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라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여기 옥동자를 탄생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성관이 나중에 속세로 환생해가지고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한자로 가십시다. 기억, 리얼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이랬습니다. 됐나요?
설명. 사진할 때 사자죠. 묘사할 때. 그러니까 답이 3번, 4번이 남습니다. 됐죠? 서사니까 서사입니다. 이 3번, 4번이 끝까지 남습니다. 마지막에 논정할 때 논할 논자에 정명할 정자를 써야죠.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 한자도 이번에 편별력을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됐습니다. 참, 이번에 라이브 특강은 진짜 성공했습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낫다에서 시옷이 탈락해야 되죠. 몸으로 시작하는 의미 앞에서. 넉넉하지니까 넉넉지. 아로나민이 아니다. 그죠? 넉넉지 않은. 잠갔다. 이거 탈락이다 하면서 잠갔다, 담그다, 담갔다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맞고 5가지를 이어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훈민정음에 또 오타를 귀엽게 내놨네. 그죠? 훈민정음에 28자 자모책에 들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 최종점검 단거나 요약할 때 선생님이 이대로 낸다라고 그대로 얘기했는 것 같은데. 맞죠? 맞죠? 순경은 비읍은 문자의 운용에서 입술 소리 아래 이형을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다이나니라. 그죠? 연습법. 맞죠? 연습법으로 따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시험에 그대로 낸다 했는데 또 그대로 냈습니다. 17번.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한다는 안 된다. 안 된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렇지? 안 된다. 장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2번은 띄어쓰기, 라이브 특강할 때 조심하라 했습니다. 2시간 만에 어준명사. 잘할 뿐더러 붙여 써야 되죠. 의미로서. 리얼 뿐더러. 답은 한밤중에 띄어쓸 수 없다. 그지? 우리는 수업 중이야 띄어써야 되고, 회의 중이야 띄어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한밤중에는 한 단어다. 한밤중, 은연중, 무엇식 중. 이것들이 다 한 단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18번. 도금이 모두 바른 것은 이랬습니다. 됐나요? 탐험 맞고 모순 맞고 화폐 맞습니다. 답 1번입니다. 사기 맞고 야기 맞고, 이거는 작열이지, 작열. 뜨겁게 이글 타오를 때 작열하다. 태양이 작열할 때. 이거는 이름 구지가에서 번작이 끼게 하라. 구워서 먹겠다 할 때. 됐습니까? 형자가 아니고 형극이죠. 형극. 가시밭길 할 때. 바타 맞고 통찰 맞고. 자문할 때 이 잠자에 한자가 말씀 언변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요게 이렇게 말씀 언변이 있어야 자문이 됩니다. 악한이 맞고 사치 맞습니다. 됐죠? 됐나요? 이건 또 뭐 오한일 수도 있죠. 오한. 그지? 오한. 됐습니다. 추위가 막 들 때 오한. 됐습니까? 오한. 됐나요? 오한. 가자. 답은 1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19번도 그저 먹어야 됩니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니은, 미음, 미음은 요음이 아니고 코소리, 비음이잖아요. 요음은 리얼밖에 없죠. 리얼밖에.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스스흐, 마처럼, 후술 모음, 그 다음에 오, 우, 위, 입술 둥근 소리, 원수 모음이 되겠습니다. 20번 풀고 해설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랬습니다. 내용 전개는 보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가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1번은 가가 지고 있습니다. 다 1번이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전개는 반드시 첫 번째 1번 타자가 잡혀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어서 가야 됩니다. 사물은 저쪽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저것과 이것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다. 됐나요? 그러므로 이것과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나가 와야 됩니다. 됐죠? 이것과 저것은 저 해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해시가 말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즉 해시도 말했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가나, 라, 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네. 그죠? 가나, 라다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이어받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설명한 대로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쉬웠다. 어법도 굉장히 평이로웠고 그랬습니다. 실수를 안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한자에 대한 대비, 그죠? 한자에 대한 대비는 선생님이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 특강이라든지 한자 특강, 우리 해커스의 선생님 강의 얘기를 또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특강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도 마찬가지. 한자와 어휘 문제가 키를 쥐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 국가직 시험은 문학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만 제대로 해냈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별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국가직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마지막 6월달 마지막 서울시 지방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 봄에 가장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맺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과 우리 해커스 선생님들과 우리 해커스가 여러분들의 6월달 마지막 합격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내일 푹 쉬시고 또 새롭게 지방직 서울시 도전하십시다. 감사합니다.